일부 함께할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적인 매력과 사랑스러운 매력으로 고고 시청자분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는 분 자리해 주셨습니다. 부동산계 우블리 위버라인의 우화미 이사 바로 모셔보도록 할게요.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고민을 들어보는 시간으로 먼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고에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부터 안내해 드릴게요. 02-2077-6356번 무료 상담 전화가 지금부터 활짝 열려 있습니다. 어느 고민든지 저희가 모두 해결해 드릴 테니까요. 지금부터 많이 연락 주세요. 첫 번째 시청자님부터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점이 조금 고민이 있으셔서 전화 주셨을까요? 네, 저는 서울에 네. 잠실에 있는 엘스와 리센츠 둘 중에 하나를 지금 고민 중이어서 연락을 드렸는데요. 네. 두 개 중에 어디가 좀 더 네. 앞으로 미래의 가치가 있는지, 네네. 어디에 투자하면 좋을지, 그리고 제가 실거주를 할 거라서 네네. 예, 어떤 거래를 하면 좋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하고, 네. 이제 한 가지 더 궁금한 거는 네네. 지금 약간 구매하는 거에 대해서 거래가 많이 정체되어 있는 것 같아서 네. 언제쯤 거래하면 시기가 좋을지 그 타이밍도 좀 궁금해서요. 시청자님 지금 두 곳의 아파트를 보고 계신다고 하셨는데요. 혹시 뭐 평수는 네네. 좀 보고 계신 게 있으실까요? 네, 지금 33평으로 보고 있어요. 33평형 고민 중이시고요. 네. 네, 이사님께 바로 여쭤볼게요. 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지금은 안녕하세요. 네, 거주는 어디 하고 계실까요? 지금은 대전에 있어요. 그러시구나. 일단 네. 엘스 아파트하고 리센츠 아파트를 보셨어요. 네. 네, 잠실에서 뭐 제일 대장 아파트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잠실뿐만이 아니라 송파구에서 대장 아파트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아파트인데 이 네.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일단 엘스나 리센츠나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네, 뭐 엘스는 뭐 별론데 뭐 리센츠는 좋고 뭐 리센츠는 별론데 엘스는 좋고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냥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일단 두 아파트는 두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강변에 위치를 해 있고 그리고 5,500세대 정도 됩니다. 그리고 네. 이 잠실 세내역이랑 예전에 이제 구 신천역을 끼고 있고 그리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 가지고 있는 아파트예요. 그리고 연식도 보면은 잠실 엘스나 뭐 리센츠는 2008년도에 이제 입주를 했고 연차도 똑같고 용적률도 똑같고 그리고 건폐율도 거의 비슷한 그런 아파트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거랑 이거는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다만 잘 네. 모르시는 두 가지 의견이 있는데 삼성역하고 삼성동하고도 가까우니까 엘스가 좋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고 실제로 살아보니 뭐 리센츠가 조금 더 동간거리가 뭐 멀어서 좋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냥 똑같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두 아파트 중에서 고민이라고 하시면은 아파트보다는 어느 호수에 어느 매물의 적정가가 나와 있는지 그거를 살펴보신 다음에 선택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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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이제 말씀을 주셨던 게 지금 사는 게 맞는지 그리고 거래가 지금 안 되고 있는데 뭐 그런 부분이 걱정이 되시죠. 당연히 뭐 그럴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 엘스 아파트로 거래 이제 된 것들 이제 보면요. 전체로 보면은 이 과거 이제 10년 동안에 움직이는 그 거래의 가격을 보면은 정말 급등을 했죠. 네. 이런 그래프를 보면 이거 너무 비싼 거 아닌가? 지금 사도 되나? 당연히 그런 생각 드시는 게 당연합니다. 네네. 네, 그것 때문에 고민을 하실 텐데 사실상 잠실 요 이제 대장 아파트도 그렇고 뭐 강남의 뭐 지역별로 대장 아파트들 뭐 마용성의 대장 아파트들 그 아파트들이요 다 이런 그림을 가지고 있어요. 이 아파트만 그런 게 아니라. 그리고 실제로 내가 어디 살 건지 지금 고민을 해보니까 이게 요 조건이 좋아서 지금 요거를 보셨는데 너무 비싸잖아요. 근데 요런 비슷한 조건에 한강변에 있는 역도 있으면서 초등학교 뭐 교육도 이제 좋고 하는 거 뭐 압구정동이나 아니면 뭐 청담동이나 뭐 마포나 이런 쪽을 강변으로 보시잖아요. 다 이거보다 비쌉니다. 예, 그러니까 압구정은 당연히 이제 더 비싸고 그 마용성에 있는 아파트들도 이거보다는 싸지만 어느 정도 가격대가 굉장히 높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뭐 물론 거래량이 없는 거는 지금 뭐 규제도 많고 그리고 사야 되는 사람들은 이제 너무 많이 올랐다라고 생각하니까 좀 주춤하는 부분도 있고 분양가 상한제 같은 그런 규제들이 이제 나오다 보니까 내가 나중에 이제 로또 분양을 받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기다리시는 분들도 있어서 이제 거래량이 줄고 팔려시는 분들은 양도소득세가 많이 나오니까
소액 때문에 또 못 파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거래량은 줄였지만 실제로 거래되는 걸 보면 이렇게 오름세가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가격대가 이게 이제 지금 가고 있는 가격대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이 잠실 엘스라든지 리센츠가 마용성이나 아니면 그런 비슷한 조건의 아파트들보다 그런 아파트들의 가격 지지대라고 보시면 되니까 걱정이 돼서 이게 뭐 폭 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걱정을 하시지 않아도 되는 게 조정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조정을 받는다고 해도 받쳐주는 그런 아파트들의 가격대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조정이 있다고 해도 그렇게 많이 조정을 받을 것 같지는 않고요. 그리고 이제 이 삼성동에 국제거래 복합지구라는 이제 거대한 호재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직장이 많아지는 호재가 있는 부분에 있어서도 또 실거주니까 뭐 내가 이 동네가 마음에 든다고 하시면은 뭐 투자하시는 거는 걱정이 뭐 있을 수도 있는데 뭐 실거주 같은 경우에는 어떤 아파트가 매물로 나오는지 잘 보신 다음에 마음에 드시는 걸로 적정 가격으로 잘 조율해서 사시는 거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아, 시청자님. 네. 네, 고민 해결 좀 되셨을까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말씀 참고해 보시고 성공 투자 전략 세워 보시기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전화 감사합니다. 다음 시청자님이 기다리고 계신다고 하네요. 바로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어떤 고민 안고 계십니까? 네, 지금 동탄 제2신도시요. 네. 하우스피 더 레이크 아파트를 네네. 지금 보유하고 있는데요. 네. 이거를 매도를 해야 될지 계속 가지고 와야 될지 그거 고민 궁금해서요. 중이신 거예요? 네, 네. 시청자님 언제쯤 좀 매수를 하셨을까요? 2014년도요. 2014년도에요. 분양받은 거예요. 네네. 분양받으셨어요? 네, 네. 그러면은 지금 보유하실지 실거주는 하고 계시는 거죠? 아니요. 지금 실거주는요. 네. 제1신도시의 능동 푸른마을 모아 미래도 아파트에 지금 살고 있는데요. 다른 이거는- 곳에 지금 거주시는시고요. 네. 하고 있는데 네네. 여기 분양을 받았는데 네네. 지금 팔지는 않고 있어요. 네. 근데 이거를 지금 매도를 해야 될지 계속 가져가야 될지 네. 또 그 용인이나 네네. 그 수지 쪽으로 그 동천역 주변으로. 자이 네. 아파트나 네. 성북동의 파크리시안 아파트나 수지 쪽이나 네. 그쪽으로 가야 될지 만약에 이게 팔아야 된다면 시기는 언제여야 하는지가 네네. 궁금합니다. 네. 이사님께 바로 여쭤볼게요. 네. 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네. 이동탄에 있는 거 맞으시죠? 네네. 네, 호수를 앞에 두고 있는. 사실은 이게 네. 제가 사는 게 아니고 아들 네네네. 여서 제가 아들이 바빠서 제가 이 방송을 계속 시청하고 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제가 대신 네. 아들 대신 제가 엄마인데요. 네네네. 네. 네네. 이 하우스 33, 비더 레이크고 네네. 2014년도고요. 31평이다 그래요. 31평이요? 혹시 네네. 지금 매가가 어느 정도 하시는지 아세요? 그때 분양받을 때는 2억 9천이었대요. 근데 아마 4억 후반쯤 될 거라고 하던데요. 네. 그러면 아마 30평인 것 같은데, 네, 알겠습니다. 22평 아니 네. 31평이고 네. 22층이라고 하더라고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네. 네, 일단 네네. 그 동탄 전체적으로 한번 봐볼게요. 네. 네, 동탄 같은 경우에는 네. 네, 동탄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 위쪽으로는 북동탄, 동탄 2기 신도시잖아요. 그래서 2기 신도시는 네네. 이쪽에 위치를 해 있는데 북동탄이 네. 있고 이제 남동탄 그리고 여기는 1기 동탄 신도시고 그리고 삼성전자가 이제 이쪽에 있겠죠. 그리고 이제 수원이 네네. 있는 곳인데 우리가 네. 이 이제 신도시를 볼 때는요. 신도시에 뭐 자족 기능이 있는지, 그러니까 일자리가 집값을 이제 견인을 하기 때문에 일자리가 있는지 사람이 많이 몰리는지 그거를 보셔야 되는데 일단 신도시는 자족 기능이 있는지 그거를 보셔야 되고 자족 기능이 뭐 없다고 하면은 일자리로 가는 길, 그러니까 교통이 편리한 거, 서울과의 접근성이 좋아야 될 거예요. 그리고 직장과의 접근성이 좋아야 될 거, 그거를 보셔야 되는데 사실 이 동탄 같은 경우에는 삼성이라는 이제 거대한 그런 회사가 옆에 있으면서 그리고 동탄역이 있기 때문에 동탄역을 타고 서울하고도 굉장히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남동탄 그 인근으로 해서는 네, 또 여러 가지 그런 뭐 그 삼성전자의 협력업체라든지 뭐 산업단지들이 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네. 부분으로 자족 기능도 갖고 있는 거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네네. 지금 우리 시청자님께서
아드님께서 이제 갖고 계신 것 같은 건 송동, 요거 이제 이동탄의 이 호수 위쪽에 있는 곳인데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학교도 옆에 있고 또 단지도 네. 이제 뭐 1200세대 정도 되면서 굉장히 쾌적하고 좋죠. 그래서 좋은데 지금 아까 말씀 주신 게 거주는 다른데 하면서 여기는 지금 전세를 끼고 주신다고 하셨어요. 네, 그리고 네. 2억 9천에 분양을 받았다고 하셨었나요? 네. 네, 그랬는데 그것이 한 5억 정도까지는 이제 오른 거죠. 네, 네, 그리고, 그렇죠. 네, 그리고 분양을 2014년도, 받으셨기, 네, 네. 분양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 파리 대책 전에 갖고 계시는 건데 이거 1주택이신가요? 네, 네.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 생각인데 제 생각은 저 같으면은 매도를 하고 아까 네. 말씀하셨던 수지 그쪽으로 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유는 뭐냐면은 이 네. 이동탄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자적 기능도 있고 서울과의 접근성도 좋고 삼성도 있지만 네, 네. 공급이 네, 네. 너무 많습니다, 지금. 그래서 네. 한 11만 세대 정도가 이제 다 들어오는 게 이제 이동탄이 될 텐데 이쪽에 지금 뭐 바로 딱 들어온 게 아니라 순차적으로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그리고 네. 여기가 원래부터 뭐 세대가 있었는데 이게 뭐 바뀌고 뭐 입주하고 이런 게 아니라 아무것도 없던 땅에 이렇게 많은 아파트가 지어진 거거든요. 그런데 네네. 실제적으로 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하나 그리고 삼성전자랑 관련된 그런 협력 업체들이 이제 주되다 보니까 그리고 또 남동땅 같은 경우에는 이 동탄역하고 멀어서 서울하고 가는 것도 조금은 이제 좀 멀다고 네네. 이제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세로 갖고 계신다고 하면은 향후에 1년, 2년, 뭐 3년 그 기간 동안에는 입주 물량이 계속 이제 들어오기 때문에 전세값이 어떻게 될 수는 이제 장담할 수 없는 거라. 네. 그리고 또 하나를 볼게 네. 우리 동탄역에서 가장 가까운 게 이 청계동입니다. 그래서 이 이동탄 중에서도 청계동이 가장 높은 가격을 형성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네네. 지금 고객님께서 갖고 계신 거 이 송동, 이쪽이 한 5억 7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이거를 보고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 한 개가 이 청계동을 이제 넘을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송동이 여기가 좋기 네.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봐야 될 또 밑에 쪽에 있는 그런 가격들을 보면은 워낙에 이제 저렴한데 요 가격들은 이제 지지선이 될 텐데 지지선 자체가 이제 낮기 때문에 지금 파시는 게 비과세를 받고 파실 수 있다고 하면은 지금 파시고 수지 쪽으로 넘어가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님. 네네. 네. 그런데요. 네네. 네네. 그 수지 쪽, 용인 쪽도 얘기를 하던데 수지 쪽이 더 낫습니까? 네. 용인에 이제 수지가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네. 네네. 네, 시청자님. 그리고, 네네. 궁금증이 그러고요. 아직 조금 남으신 것 같아요. 네네. 네, 아니, 저희가 그리고- 추가 상담은 나중에 한 번 더 도와드릴게요. 네, 근데 매도를 해야 되는데 시기가 어느 때를 하는 게 좋을까요? 저희가 지금 실시간으로 시간이 약간 부족해서 추후에 네. 전화를 한 번 더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네. 네, 오늘 상담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지금부터는 투자에 대한 궁금증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먼저 가보시죠. 서울시 광진구 구인동입니다. 강변역 도보 4분 이내에서 투룸 다세대 주택 찾아보겠습니다. 현재 시세입니다. 매매 금액 2억 7,800에서 2억 9천만 원에 형성돼 있고요. 예상 실투자금 소개드립니다. 전세 시엔 3,800에서 4,800만 원, 월세 시엔 대출 1억 4천만 원 예상할 때 실투자금 1억에서 1억 1천만 원 예상되고 있습니다. 구이동 최근 떠들썩합니다. 많은 개발들 들려오고 있는데요. 투룸 다세대 주택 이사님이 찾아주신다고 합니다. 이사님 출발해 볼게요. 네, 위치를 말씀드리자면 지하철 2호선인 강변역에서 이제 도보권에 있는 그런 곳인데요.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한강하고 겹쳐 있기 때문에 그런 강변북로를 이용한 그런 뭐 사대문 쪽으로 가시는 것도 굉장히 이제 용이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뭐 시외로 나가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강에 딱 붙어 있기 때문에 다리 하나만 건너면은 이제 잠실 생활권이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뭐 잠실의 그런 뭐 한강의 공원이라든지 뭐 잠실의 업무지구에 따른 그런 수요도 받을 수 있고 잠실의 뭐 백화점, 뭐 롯데타워 그런 인프라들을 갖춘 인프라들의 를 다 누릴 수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한 이 역도 가까이 있지만 이 동서울 종합터미널이
도보권에 있는 곳이기 때문에 전국으로 이어지는 버스 노선을 뭐 내 집 앞에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입지에 있는 교통이 편리한 그런 입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이제 테크노마트도 가까이 있는 그런 생활 편의시설이 잘 되어 있으면서도 이 구의장 제정부 촉진지구와 같은 거대한 호재가 바로 앞에 있는 그런 입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광진구 구이동 분석해 보고 있습니다. 일단 이사님이 뭐 다양한 입지, 뭐 호재들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이사님 저희 조금 더 들어가 볼까요? 네, 동서울 종합터미널의 이런 현대화 사업이 지금 좀 빠르게 추진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 한진중업하고 이 신세계 그 프로퍼티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추진에 좀 박차를 가해서 조만간 이제 이 땅에 대한 계약을 한다라는 이제 소식도 들려오고 있을 만큼 좀 가시화가 되어 있는 그런 호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사실 이 동서울 터미널 좀 낙후되어 있는 면이 있는데요. 그 부분은 이제 싹 현대화 작업을 통해서 이제 깔끔하게 터미널도 만드는데 그거 외에도 뭐 호텔이라든지 뭐 상업시설 그리고 업무시설 그리고 문화시설까지도 이제 같이 들어오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직장인들도 늘어나고 그런 좋은 인프라들이 많이 생긴다라는 측면에서도 굉장히 좋은 호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광진구의 이제 거대한 호재, 이 구의자양 재정물 촉진지구입니다. 이 구의자양 재정물 촉진지구는 이제 구역별로 다 나눠서 이제 순차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덩어리에 속하는 이 자양 1구역이 지금 철거가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 자양 1구역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이 동부 지방법원하고 이 검찰청이 있던 자리로 KT 광진점이 있던 그 자리가 이제 다 이전을 했고요. 이 동부 그 지방법원 같은 경우 이제 문정동으로 다 이전을 했는데 지금 철거 진행이 다 되고 있으면서 착공은 올해 안에 들어가는 곳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현재 진행형의 호재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고요. 여기도 뭐 아파트도 들어오지만 오피스텔, 업무시설, 뭐 구청사도 들어오면서 여기에 교육, 연구시설도 같이 들어올 것으로 계획이 되고 있고요. 그 옆에 있는 자양 5구역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이제 착공 들어가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러한 넓은 면적의 그런 호재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또 정부에서 발표한 그런 그 주택 공급하는 그런 부분도 여기에 좀 포함이 되어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좀 착착 진행이 되는 호재라고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구이동은 굉장히 넓은데요. 이사님 저희가 여기서 투룸 다세대 주택은 어떤 방법으로 좀 찾아봐야 할까요? 예, 일단 이 빌라 같은 경우에는 이 직장인들이 오는 혼자 사는 직장인들이 오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강남과의 접근성이 정말 필수입니다. 이 강남하고의 접근성으로 인해서 강남의 수요를 흡수할 수 있는 그런 수요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강남하고의 접근성, 이 2호선하고 가까운 지역에 좀 주목을 하셔야 되겠고요. 역세권 당연히 중요하겠고요. 뭐 교통은 워낙에 이 광진구 자체가 이제 편리한데 이 강변북로에 가까울수록 좀 인기가 있는 것으로 좀 보시면 되겠고.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호재 부분, 대형 개발 호재가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입지했다면 더할 나위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한 빌라, 다세대 주택을 투자할 때는요, 좀 희소한 빌라에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뭐 대단지라든지 주차가 된다든지 그러한 부분도 꼼꼼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사님 시세는요? 네, 이 지역의 시세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경쟁력 있는 가격이 2억 7천에서 뭐 9천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이제 3억이 훌쩍 넘는 것도 많지만 이제 경쟁력을 찾으면은 요 정도 가격이면은 찾을 수 있겠다 볼 수 있겠고 전세 예상 금액이 한 2억 4천에서 5천 정도 예상을 해볼 수 있겠고요. 월세 예상 금액은 보증만 2, 3천이면은 월에 90에서 100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사님 실투자금도 만나볼게요. 네, 그래서 이 전세를 활용하셔서 투자하시면 실투자금은 이 구이동 다세주택 같은 경우에는 한 3,800에서 4,800 정도면 적당한 그런 경쟁력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월세 같은 경우에는 뭐 대출 활용하셔서 뭐 투자를 하시면 1억에서 1억 초반 정도면은 투자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주에도 우아미사의 무료 세미나 참석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일정 화면으로 안내드립니다. 주제는 분양가 상한제 확대 이후 시장 분석과 그에 따른 투자 전략입니다. 10월 1일 화요일입니다. 삼성중앙역 영상빌딩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02-2077-6356번으로 예약 꼭 해주시고 참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아미사의 도움 말씀 들어봤습니다. 이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